교재 517쪽에 밑에 하단에 3번의 대지의 조경. 자, 조경은 나무를 심는다는 뜻이죠. 쾌적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건축주는 조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자, 1번의 조경의 의무 대상 줄칩니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가 줄치면 돼요.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됩니까?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대지가 돼야 되죠. 자, 용도지역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적 단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옥상 조경은 뭐 5, 6월 좀 보시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조경 의무 배제 건축물이 하다가 있죠.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줄칩니다. 조경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조경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10가지가 있죠. 자, 1번 녹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나무가 있으니까. 그렇죠. 녹지지역은 나무 숲이죠. 그러니까 조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에 자 줄칩니다.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안 합니다. 이거는 자그마한 공장이에요. 대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이라 했죠. 그러니까 공장 크기가 작다. 3번에 줄칩니다.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자, 공장 크기가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이것도 조그마한 공장입니다. 이런 데는 조경하지 말아야 뜻입니다. 4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줄칩니다. 산업단지의 공장. 이런 큰 공장이에요. 자, 여기는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산업단지 자체에 적용하기 때문에 공장에는 적용 안 합니다. 자, 5번은 그냥 보세요.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자, 염분이라는 건 소음기죠. 나무 못 자랍니다. 건축물 용도 특성상 조경 등을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 조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근거로서 자,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6번 축사. 자, 이거 적용할 필요 없죠. 7번 가설 건축물은 임시 건축물입니다. 이런 건 적용 안 합니다. 자, 8번에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이건 조만한 물류시설이에요. 이런 건 적용하지 않는데 관란에 줄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물류시설이 들어갈 때는 무조건 적용해란 뜻이에요. 네. 자, 그 점 주의해야 돼요. 9번에 국토의 계획 및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은 적용 안 합니다. 왜? 주변이 다 적용되어 있죠. 자, 이것도 관란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제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적용해란 뜻입니다. 10번은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 시험 놓으면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2번, 3번, 4번 밑줄 쳤죠. 공장 3가지. 그 다음에 자, 거기에 8번, 9번에는 적용하는 경우 관로안에 밑줄 쳤죠. 거기 시험이 나옵니다. 그거 뭐 답은 딱 거기서 나와요. 그것만 주의하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내려가서 공개공지. 공개공지는 뭐냐? 휴식 공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건축물에 벤치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이런 일반에게 공개가 된 자, 이런 휴식 공간을 뭐라 부르느냐? 공개 공지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대지 소유자가 일정 부분을 일반에게 누구나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이런 휴식 공간을 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자, 이 건축물 높이를 20% 정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자, 이걸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그래야
도시 환경이 쾌적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시험에 잘 묻는 것이 첫째, 설치 의무 대상 지역이라 되어 있죠. 이걸 시험에 첫째 잘 물어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게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1번에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이라 되어 있죠. 자, 그 옆에 씁니다. 전용 주거 지역은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쓰시고. 시험에 그걸 물어봐. 자, 그 다음 2번에 상업지역은 설치 다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중공업지역이라 되어 있죠. 그 옆에 씁니다.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은 자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첫째 묻는 것이 설치 대상지역을 묻는데, 전용 주거지역은 설치하는지, 전용 공업이나 일반 공업지에 설치하는지 이걸 물어봐요. 자, 이건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주의하시고. 4번의 허가권자가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노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 묻는 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이라 되어 있죠. 그걸 또 물어봐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자, 대부분 건물이 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생각하시고, 바닥작게 5,000점 이상이 문화집회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죠. 종교시설, 판매시설, 특히 관로안에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칩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합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 뭐 하는 곳이에요? 농수산물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니까 이 휴식시설, 휴식공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운수시설은 관람 줄칩니다. 여객용만 해당됩니다. 항울용은 해당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업무시설, 자, 숙박시설 주치입니다. 숙박시설 옆에 씁니다. 위락시설은 X라고 썼어요. 숙박시설은 들어가는데 위락시설은 또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설치형 대상 건축물의 시험에 물으면 뭐가 답이 되느냐? 농산물 유통시설은 안 된다 그랬죠.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만 되죠. 숙박시설인데 위락시설은 안 된다 그랬죠. 결국 그 중에서 답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주의하고 보면 돼요.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설치 기준, 면적 줄칩니다.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대지 면적의 10% 정도 설치해요. 자, 거기에 두 번째, 시설 설치,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때는 모든 사람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조례가 정한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걸 설치하면 건축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용적률 높이지 않는 완화. 건축물 관리 뛰어넘으시고 애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법 55조, 그 법 55조 건표율이라는 거 있죠. 그거 삭제시키세요. 이 옛날 법이에요, 이거. 자, 법 56조의 용적률, 법 60조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경우에는 대지 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면적별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합니다. 건표율은 완화 대상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줄칩니다.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해줘요. 그게 줄치고 2번도 줄칩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해줍니다. 결국은 건축물 높이를 20% 정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뜻이고. 자, 건표율은 법률에서 완화 근거가 있으나 시행령에 완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유의한다. 그것도 없애버리십시오. 그것도 옛날 겁니다.
자, 건폐율 완화 규정, 법률 규정에 근거 없습니다. 다 법 바꿨어요. 아시겠습니까? 건폐율 안 해고 완화 대상 아닙니다. 예.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2번, 3번은 3, 4조에 보시고 5번에 대지분할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용도지역별 대지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당 규모 이상의 범위 안에서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한 면적에 미치게 분할할 수가 없는데, 자, 그 5가지 기준을 갈로 묶어 보시는데 이는 암기 프린트도 있습니다. 자, 주거지역은 얼마?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 녹지 200, 기타 지역은 60. 기타 지역은 옆에 쓰세요. 기타 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데는 대지면적 분할할 때 기준 면적이 얼마다? 60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100제곱미터짜리 이 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거지역의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기준은 60이죠. 이거 분할 못해요. 60, 40 이것 때문에 안 되죠. 자, 분할하면 둘 다 얼마 이상이 돼요? 6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적어도 120점 이상이 돼야 분할된다는 뜻이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300점 이상이 돼야 분할된다는 뜻이고, 녹지는 400점 이상이 돼야 분할됩니다. 기타 지역은 12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분할돼요. 그럼 이렇게 분할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기준 옆에 씁니다. 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대지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작은 토지라도 허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작은 토지는 안 해줍니다. 거기에 있는 기준이 있죠. 이상이 될 때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대지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분할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예. 자, 분할하기 전에는 100제곱미터 다 허가받아 건물 지을 수 있었죠. 분할한 바람에 40제곱미터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되어버려요. 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걸 외워놔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중개업할 때 특히 많이 써먹습니다. 예. 옛날에 합격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부산의 어느 상업지역입니다. 여기에 상업지역 135제곱미터짜리 토지예요. 자, 도로를 2개 끼고 있으니까 이걸 뭐라 부릅니까? 이각지라죠, 이각지. 도로를 하나 끼면 뭐? 각지라 합니다. 3개 끼면 삼각지. 4개 끼면 사각지. 사각지는 좋은 토지입니까? 나쁜 토지입니까? 내 도로 4개나 끼고 있는데. 예, 아주 나쁜 토지입니다. 사각지는 도로 4개를 끼고 있어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최악의 토지죠. 도로 중앙에 있다는 뜻이죠. 그거는 국가에서 1순위로 수용해버립니다. 예, 강제 수용해버립니다. 왜? 도로로 둘러싸지니까 그 대지를 출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에 마산에 강의할 때 그 경남대학교 옆에 사각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저거 어떻게 하나 보니까 결국은 1년 뒤에 마산시에서 수용해버려요. 도로 중간에 딱 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중개사가 이 기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런 뜻인지도 모르고 덜렁 중개를 한 거예요. 예. 자, 도로 2개 끼고 있고 위치는 상당히 좋죠. 상업지니까. 그래서 평당 2천만 원에 중개를 해줬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을 산 사람은 한 달 뒤에 땅을 지을 수 있다,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못 짓습니다. 왜? 150 이상이 돼야 돼요. 150. 예.
130원은 건축 못 짓죠. 그 중개사한테 자 해가 이거 손해배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탄 내려보죠. 그걸 달라고 없다. 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이 중개사가 이게 모른다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땅은 그럼 얼마입니까? 평당 이 지역에 정상적이면 2천만 원 같으면 5분의 1 가격입니다. 5분의 1 가격. 그럼 2천만 원 같으면 자, 뭐 한 5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한다 이 뜻이에요. 왜? 저 토지는 조그마한 주차장이나 아니면 저 우리 포장마차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나 임대해 줄 수 있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업지역이라도 땅값이 확 떨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그 기준을 항상 머릿속에 둬야 중개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관련 규정에 의한 대지분할 제한은 버리시고 그 다음에 6번 건축물 대지가 지역지구 구에 걸칠 경우 조치는 문제풀이 때 한번 보면 돼요. 자, 내려가서 도로라 돼가 있죠. 도로에 관해서는 3사례 할 겁니다. 자, 523쪽에 제3의 건축선이라고 돼가 있죠. 그것도 3사례 합니다. 뭐 여름시에 자주 노는 건 아닙니다. 자, 525쪽까지 그렇게 하시고 526쪽까지입니다. 3사례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530조에 가시면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놓으면 못 맞춥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왜? 책에 없는 게 나옵니다. 그 책에 있는 건, 지금 이 책에 있는 거는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거예요. 한 번 된 거는 다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워낙에 건축물 구조 재료에 대한 각종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시험에 놓은 것만 책에 소개되어 있고, 자,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건 아예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시험 놓을 때는 책에 없는 거, 한 번도 출제 안 된 거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춰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 문제풀이 하면서 공부하면 되니까 지금은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책에도 거기에 533쪽까지 뭐 조금만 소개하고 말아붙죠. 예, 더 이상 안 놓으면 무슨 뜻이에요? 틀리라 이 뜻이에요. 맞출 생각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못 맞춥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532쪽에 가면 3번 지하청이라 되어 있죠. 이것도 법이 바뀌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새 책으로 아주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535조에 가서 건축물 높이 규제. 자, 건축물 높이 등의 제한. 자, 찾았습니까? 1번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은 3사례 가서 볼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2번에 1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들어가 있죠. 찾았어요? 이것도 3사례 가서 한번 봅니다. 뭐 여름 시간에 자주 노는 부분 아니에요. 자, 그리고 538조에 가시면은 2번 공동주택의 1조권 높이 제한 찾았습니까? 그럼 버리세요. 여름 시험 출제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우리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아파트 동 있죠? 각 동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래야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배치하는 기준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가는 거니까 여러분 시험에 내기는 좀 곤란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540조에 가시면은 3번에 1조권 높이 적용 특례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버리세요. 4번에 1조권 높이 규정이 적용 배제는 자, 3사례 가서 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542조로 갑니다. 면적 높이 등과 특별건축구역에 관해서 1절에 면적 높이 청수 산정 방법에 있어 1번 면적 산정 방법에 대지 면적. 자, 줄칩니다.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자, 대지 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자, 대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울퉁불퉁해요. 그럼 대지면 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 반듯한 이 면만 대지 면적으로 산정하고 울퉁불퉁한 이런 부분은 대지 산정이 어떻습니까? 재배시키는 것을 수평투영 면적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사지 같은 경우 여기가 대지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부분만 대지 면적으로 산정하고 이 경사면 있죠? 이 대지 면적 산정이 어떻습니까? 제외하는 거 이걸 수평투영 면적이에요. 이렇게 대지 면적을 산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다만 다음 이하 내용은 3, 4 이외에 가서 배우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건축 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물의 안전 면적을 말합니다. 줄칩니다. 건축 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외벽이 없을 때는 외곽 부분의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수평투영 면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자, 건축 면적. 자, 건축 면적인데 건축물의 안전 면적이죠. 자, 이거 어떻게 산정할 거냐? 자, 여기 외벽이 있다면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수평투영 면적으로 산정해라. 자, 그래서 반듯한 이 면만 대지 면적을 산정합니다. 건축 면적을 산정합니다. 그럼 벽 일부가 건축 면적이 어떻습니까? 들어가죠. 이렇게 산정해라 이 뜻이. 그런데 모든 건물이 이래 생겼습니까? 다양하죠. 뭐 한옥 같으면 청와대 많이 노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 산정하는 방법이 자, 그 밑에 자, 2번 건축 면적의 산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하 내용들이 전부 다 건축 면적 산정에 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거의 출제를 안 합니다. 예,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5, 6월 달에 기출문제 풀 때 있죠. 딱 한 번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3번에 바닥 면적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줄칩니다.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 이하 비슷한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자, 바닥 면적은 자, 첫째, 각 층별로. 자, 같은 층에서도 여러 개로 구획이 되어 있죠. 자, 이 구획이 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자, 그래서 바닥 면적은 건축 면적은 어떤 건물이든 간에 하나가 존재하는데 바닥 면적은 첫째 층별로 놓아요. 자, 같은 층에도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은 이렇습니다. 자, 1층은 여기 중간에 또 벽으로 구획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바닥 면적은 자, 이 벽 중심선, 이 구획된 벽 중심선. 자, 요거를 이렇게 하나. 또 이 벽 중심선 해서 이렇게 하나. 2층 구획 안 됐죠? 그럼 이 벽 중심선, 이 벽 중심선에서 이렇게 하나. 자, 그래서 바닥 면적은 건물의 층별로 존재하고 같은 층에도 여러 구획되면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이 바닥 면적이다. 그 뜻이에요. 자, 이번에 바닥 면적 산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자,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로서 줄칩니다. 그 지붕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우태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 건물은 이렇게 생겼다 이 뜻이.
자, 이렇게 생겼다 이 뜻이야. 자, 100 기둥으로 구획이 안 되겠다 이 말. 예. 자, 그러면은 자, 지붕 끝에부터 얼마? 1m. 이쪽 지붕 끝에서 1m 후퇴시켜서 자, 요거로 둘러싸진 수평 투영 면적, 반듯한 이 면을 이 건축물의 무슨 면적? 바닥 면적으로 산정한다. 그 뜻이에요. 그게 1번 내용. 자, 2번에 보시면 노대 등의 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노대라는 것은 베란다, 발코니 이걸 노대라 합니다. 건축물 노대 기타 유사한 것으로의 바닥은 난간 등 설치부 관계없이 줄칩니다. 노대 등의 면적 갈로 떼놓으시고 S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건물을 봅시다. 자, 여기에 이렇게 베란다가 달렸어요. 이 부분이 노대다. 그럼 이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 이 노대 부분이 왜 바닥이 여기 들어가느냐 이걸 정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그림을 돌려서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이제 베란다가 달려가 있어요. 이 부분이 베란다 부분이고 노대 부분인데 노대 등의 면적이 이 안에 얼마나 산입될 건지 긴 면을 A면이라 하고 폭을 B면이라 합시다. 자, 노대 면적 하면 A 곱하기 B 하면 노대 면적이죠. 여기서 빼기 노대가 접한 가장 긴 면 A면에 곱하기 1.5m를 곱한 값을 자, 공제한 면적 알파를 해당 측 바닥 면적에 넣어라 이 뜻이요. 자, 그러면 A면이 10m고 B면이 1.5m라 하면은 A 곱하기 B 하면은 15제곱미터죠. 자, 여기에 또 A에 10m 넣고 1.5 곱하니까 또 15제곱미터. 그럼 제로. 자, 그 말은 결론은 노대 폭이 이 베란다 폭 있죠. 폭이 1.5m까지는 해당층 바닥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 노대 폭이 1.5m를 자, 초과했을 때 초과 부분의 면적이 자, 해당층 바닥 면적이 어떻습니까? 산입된다는 뜻이에요. 노대 폭이 얼마 초과됐을 때? 1.5를 초과했을 때. 그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가보시면은 베란다 폭을 한번 재보세요. 다 얼마 맞춰놨습니까? 1.5로 딱 맞춰놨어요. 1.5 넘어가면은 전용 면적을 베란다가 일부 묶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아파트는 베란다 좀 넓어 보이는 아파트 있죠. 전용 면적 일부를 베란다가 묶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실제 전용 면적은 실내는 작습니다. 이 기준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런 뜻이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바닥 면적에 제외되는 거 있죠. 여기도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1번, 2번, 자 3번, 1번, 2번, 3번은 3, 4쯤에 할 거예요. 자, 내려가서 12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3, 4래 하고 그 외에는 다 버립니다. 예. 13번에 이하 생략을 해놨죠. 이거 말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4번에 연면적 찾았습니까? 자, 연면적이 여러분 시험에 이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줄칩니다. 하나의 건축 각층 바닥 면적 합규를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합니다. 1번에 줄칩니다. 지하층의 면적. 2번 줄칩니다. 지상층의 주차용 가로 떼놓으시고 어로 쓰는 면적. 3번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줄칩니다. 편안안전구역 면적. 4번 건축물 경사지만에 설치하는 줄칩니다. 대피공간 면적. 자, 이런 것은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해라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연면적이다라는 것은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을 연면적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각 층에는 지하층, 자, 주차장층, 자, 이런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나 주차장층의 바닥 면적은 자,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연면적을 구할 때는 지하층 바닥이나 주차장층의 바닥은 들어갑니다. 연면적에. 자, 그리고 바닥 면적에서는 제외하는 게 수십 가지 있어요. 그런데 시험 칠 때에 꼭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피로티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이는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락, 청구가 1.5m 이하짜리나 1.8m 이하짜리 다락 같은 것은 아예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요. 자, 그리고 용적률을 산정할 때, 그 용률 공식이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죠. 이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은 추가로 네 가지를 넣지 말아야 되죠. 지하층 넣지 말고, 주차장으로 쓰는 층 넣지 말고, 피난안전구역 면적이나 대피공간으로 쓰는 면적을 넣지 마라 뜻이죠. 곱하기 100 해야 됩니다. 자, 그래 이 부분은 이렇게 알고 있어야 시험에 안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연면적일 때는 지하층이나 주차장층의 바닥은 포함합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는 이 네 가지 빼야 되죠. 용적 산정 연면적에서 빼라 이 뜻이에요. 자,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위에 상단에 메모해 두시면 돼요. 예. 자, 이제 높이 산정 방법 갑시다. 건축물 높이 1번 개념의 줄치입니다.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까지 줄치면 돼요. 자, 건축 높이는 지표면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입니다. 상단이란 말로 했습니다. 옥상 바닥이라 쓰면 돼요. 지표면에서 옥상 바닥까지를 건축물 높이로 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갈로 안에 건축물 1층 전체에 피로티 가로 떼놓으시고 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줄칩니다. 피로티 청고를 제외한 높이랍니다. 자,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1층이 피로티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높이 산정할 때 피로티 부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여기서 요 높이다 이 뜻이에요. 요로 산정해라 이 뜻이에요. 피로티는 빼라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건축물 높이 산정에 관한 것은 다 5, 6월 달에 보세요. 자, 옆 페이지 가서 청수 산정 1번 줄칩니다. 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 높이 4m를 하나의 층으로 보고 청수 산정해야 돼요. 2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산정합니다. 양갈로 이번에 층수제에 1번은 5, 6월 달에 보시고 2번 지하층 줄치고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합니다. 자, 그 말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자, 이래 놓습니다.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지하 1층, 지하 2층, 여기는 16m, 여기는 31m예요. 자, 그럼 이 건물은 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몇 층 건물입니까? 자, 지하층 넣지 말았죠?
층을 구분했을 때 몇 메달 한 층으로? 4m 한 층 안에 여기는 4층이고 여기는 8층 부분이야. 건물에 따라 부원에 따라 청수할 때는 많은 쪽이 건축물 청수죠. 그래서 몇 층 건물이다? 방금 읽은 게 저 뜻이요. 저렇게 해서 한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3번의 처마 높이나 4번의 반조 높이 다 오륙을 이유해 보세요. 5번의 청고도 3, 4를 이유해 봅니다. 2절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이것도 3, 4에 가서 봅니다. 자, 넘어가시고 여러분 시험에 한 2번 왔습니다. 자, 그게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교재에 555쪽까지 되어 있어요. 자, 554쪽에 특별건축인의 건축물 허가 신청 및 심의 등이라 되어 있죠. 자, 그거 버리시고 5번에 건축주 등 의무나 6번 허가권자 등의 의무라고 되어 있죠. 554쪽과 555쪽은 버리세요. 볼 거 없습니다. 자, 556조에 가면 특별 가로구역에 들어가 있죠. 문제풀이 때나 보시고. 자, 이제 557쪽에 건축협정 찾았습니까? 건축법 뒤편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 4차례 정도 나왔어요. 예. 자, 건축협정 체결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건축협정이라는 제도는 예를 들어서 자, 어느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 도로도 있고 자, 여기에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가 자, 그래서 여기에 대지가 안에 있죠. 여기는 갑대지, 을대지, 병대지, 정대지, A대지, B대지, C대지, D대지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에 토지 소유자 등 건축물 소유자나 뭐 지상권자 포함해서 저는 합의로 자, 건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어떤 협정을 체결하냐? 각각 을 사이에는 우리 건물 지을 때 요래 짓자, 네 건물 내 건물 붙여 짓자. 맞백 짓는다는 거예요. 자, 건축물은 맞백할 수 있다 없다? 뭘 있어? 맞백이 된 거 한 세상에 둘러서 있는가? 없습니다. 옆 건물 백이 내 건물 백 붙는 거 없어요. 예. 근데 여기는 이렇게 우리 맞백 건축하자. 그러면 감이나 을이 대지하려고 하기가 좋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병정간에는 건표를 통합하자. 여기에 시즌 건표를 60% 줍니다. 자, 그럼 병 쪽에서는 30%만 써요. 30% 쓰고 30%는 정 쪽에 넘겨줍니다. 그럼 정 쪽에는 얼마짜리? 건표율 90%짜리가 들어가고요. 자, 그럼 AB 간에는 조경 조치를 하는데 조경을 통합합니다. A 대지에 설치할 조경을 B 대지에다 다 설치하자. 그럼 A 대지에는 조경 안 해도 돼. 그 다음 CD 간에는 개인 하수 처리설을 갖다가 통합하자. 그래서 C 쪽에, D 쪽에 있는 자, 하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C 쪽에다가 하수시설 정하죠. 여기 다 묻어버려요. 그러면 D 쪽에 하수가 전부 다 일로 다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F나 G 사이에는 주차장을 통합하자. F는 주차장 설치 안 해요. G 쪽에다가 주차장 설치 다 해버려요. 여기 주차장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자,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이런 건축을 하기 힘들죠. 자, 이와 같은 건축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은, 자, 이걸 인가권자 인가받으면, 자, 여기서 건축할 때는 이 협정대로 건축합니다. 그럼 건축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건축협정제도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거?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 하기 싫은데요? 이거 하게 되면은 내 부동산 토지에 엄청난 제약이 따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F와 G 사이에 여기 통합주차장 만들어 붙죠. 그러면은 F는 유리한데 G는 불리해요. 그 다음 CD 간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C 쪽에서 다 넣어보면 C는 상당히 불리하죠. 예, 지가도 떨어지고 영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이 제도가 취지는 뭐냐?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개념을 어떻게 하겠다? 희석시키고 소유 개념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위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토지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겠죠. 이것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럼 이 제도의 취지는 소유 개념을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한번 체결하면 이거 20년 동안 유지시켜야 돼요. 함부로 폐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20년 동안 유지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자 보시면은 협정 체결 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이 제하는 자, 소유자 등은 줄칩니다. 그 다음에 전원 합의로 자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에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는 뭐 3, 4를 이해 보시고 그 밑에 박스 안에 1, 2, 3, 4, 5가 있죠. 1번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같은데 2번에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 같은데 3번의 끝에 존치지역 4번의 끝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같은데 자 이런데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협정은 다음 각구 사항이 포함되는데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거 건축물 위치, 용도, 형태, 부대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이번에 건축협정 운영의 설립은 3, 4를 가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건축협정의 인가 및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건축협정 인가 봅시다. 협정 체결자,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 인가권자 인가를 받아야 되며 인가 신청받은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인가하기 전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원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 특별자치시 시군구에 걸칠 경우 다음 줄칩니다.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 가반이 속하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두 군데 이상 행정 걸칠 때는 가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의 인가받아라 할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건축협정 변경,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변경 인가받아서 변경합니다. 자, 4번에 건축협정의 관리라고 나가 있죠. 3, 4를 읽어보시고 5번에 건축협정 폐지. 자,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협정 체결자 가반 동의받아 국토교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건축협정 인가권자 인가받아라까지 줄치면 돼요. 자,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였죠. 폐지할 때는 가반 동의. 다만 특례를 정하여 착공 신고한 경우에는 줄칩니다. 착공 신고한 날 20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이렇게 건축협정에 따라 착공에 들어가 붙죠. 그럼 당장 폐지한다. 20년 뒤에 폐지한다. 20년 뒤에 폐지해라 이 뜻이죠.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박스는 보실 거 없고 6번에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라고 되어 있죠. 1번 맛백 건축 특례 보시면은 건축협정을 체결한 둘 이상 건축물벽을 맛백으로 건축할 경우에 맛백으로 건축하는 자는 공로는 건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맛백 건축이 허용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통합지공의 특례 건축협정 인가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줄칩니다.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정하지 않고 건축협정구역 전부 일부 대상으로 통합적용할 수가 있다. 줄치면 돼요. 자, 통합적용할 수 있는 규정 6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가로 묶어봅니다. 1번의 대지의 조경. 제가 A, B 사이에 조경 통합한다 할 수 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B에 대지와 도로, 2번에 대지와 도로 관계도 통합할 수 있고 3번 지하층 설치도 통합할 수 있고 자 4번에 건폐율도 통합하는 거 예를 들었죠. 그 다음에 주차장부에 부설 주차장 설치도 통합할 수 있죠. 한쪽 대지와 다 모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6번에 하수도법의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6가지를 통합적시켜서 제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건축의 편의성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소유 개념이 정립이 어떻습니까? 어려워집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이하는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적용 완화라고 되어 있죠. 5, 6월 달에 보세요. 7번,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은 버리시면 됩니다. 자, 5절에 결합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이도 3, 4례 가는데 이것도 소유개념 희석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3, 4례 따라 한번 보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교재에 자 567조에 가시면은 보칙 찾았습니까? 1번의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는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한번 딱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69조에 가시면은 이행강제금이라 되어 있죠. 뭐 3, 4례 가서 한번 보면 됩니다. 지금 보실 거 없어요. 571조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은 대충 봤고 잠시 쉬었다 이제 농지법 합니다.